01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괄호 AN에서 A5를 구하시오. 단 N은 1, 2, 3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 나타낼 때 지금 이렇게 이 항을 하나 알려주고 있죠. 항을 몇 개 알려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이거 더하기 4를 했네.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수열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항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AN에다가 4를 더해서 A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N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이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는 4가 되겠죠. 4. 그러니까 4N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N은. 그러면 여기에서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5. 그러면 A5는 5를 집어넣으면은 20 빼기 6이고 그건 얼마? 14.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열의 귀납적, 이건 이제 다시 설명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은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나타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타내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항으로 못 나타내는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은 있는데 일반 AN으로 못 나타내는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귀납적 정의로 수열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등차 수열은 왜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지.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제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한번 이제 보여준 거긴 한데,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이런 거. 등차 수열 같은 거. 등차 수열은 그냥 AN으로 나타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귀납적 정의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지금 방금 14는 어떻게 나왔냐면 AN을 구했죠. AN을 요거 딱 보고 야 등차 수열이구나. 첫 장은 마이너스 2, 공차가 4네 해가지고 풀었는데, 귀납적 정의는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A1은 이건 연습하는 겁니다. A1은 글씨가 왜 안 써져? 마이너스 2. 그러면 A2는 어떻게 구하냐? A2는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N이 1일 때.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A2는 A1 더하기 4예요. 그럼 A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A2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A3은 A2 더하기 4예요. 이거 2였죠. 그러니까 A3은 2 더하기 4니까 6. 그러면 N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A4는 A3 더하기 4예요. 그러면 A4는 10.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A5는 A4 더하기 4. 그러면 A5는 또 4 집어넣으니까 14.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우리가 이 집어넣으면서 이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아마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가로 2번. A1은 24,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N. 자, 요것도 첫 번째 항이 나왔고, 그리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로 나왔죠. 이것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근데 딱 보니까, 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건 등비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실제로 나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A5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반항 첫 장 24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A5를 구하면은 n에다가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5를 넣으면은 4제곱이죠. 그러면은 24 곱하기 이게 4제곱은 얼마야? 16이지? 16분의 1. 그 약분하면은 2분의 3. 답이 2분의 3인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일반항을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제 연습해 보기 위해서 귀납적 정의로 풀어 볼 겁니다. A1은 24. 그 다음에 n에다 1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1 대입하면은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1입니다.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하면은 A3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A제곱. 그러면 A3은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n에다가 3 대입해요. 그러면 A4가 나오겠죠? A4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3. 그러면 A4는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 n에다가 4 대입하면 A5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 A4니까 A5는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 나온다. 근데 누가 이렇게 푸냐? 그냥 일반항 구해서 풀면 되지. 등비 수열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서 등비 수열을 균합적 정의로 시험을 안 내요. 왜냐? 다 일반항 구해서 풀거든. 그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수열을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서 시험에 낸다. 가로 3번은 A1은 1,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고, 그리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가 나왔죠. AN에다가 빼기 N을 하고 더하기 1을 하면은 AN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뽑아낼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뽑아낼 수가 없다. 나타낼 수가 없다, AN으로. 적어도 구할 수가 없다. 적어도.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거를 균합적 정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A5를 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1은 나왔고, 다 N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A2가 나오겠죠. A2는 A1, 그러니까 여기 세 군데다 넣는 거예요. 1을. 그러면은 A1 빼기 1 더하기 1. 그러면 A1이 1이니까 A2는 1이네. 자, N에다가 2집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A3은 A2 빼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A3은 얼마가 되냐? 0이 되네? N에다가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다 3이구나. 3. N에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 대입하면은 A4는 A3 빼기 3 더하기, 그럼 이게 0이니까 야, 그러면은 A4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n에다가 4 대입해, 그러면 이제 A5가 나오죠. A5는 A4 빼기 4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A5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고. AN으로. 아무튼 이제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넣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합적 정의.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왜? 만일에 n이 막 55 이런 거 어떡하죠? 1부터 50까지 다 넣어. 아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규칙이 나오는 수열이 있어요. 규칙을 찾아내서 풀면 됩니다. 쫄지 말고. 가로 4번. 근데 사실 이런 수열이 옛날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그 교과 내용 중에 있었는데 빠졌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첫 번째 항에 나왔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AN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기 3을 하는 게 AN 플러스 1이다. 그럼 첫 번째 A1은 2.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2 곱하기 A1 더하기 3입니다. 이게 2니까 7이네, A2는. 4 더하기 3, 7. 그럼 N에다 2 대입해요. 2 대입하면은 A3이 나오죠. A3은 2 곱하기 A2 더하기 3이에요. 이거 7이니까 2 곱하기 7 하면 14. 14에다가 3을 더하니까 17. n에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다 3 대입하면 A4는 2, A3 더하기 3. 이게 17을 넣으면은 34에다가 3을 더해. 그럼 37. A4는 37. n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A5가 나오죠. A5는 2, A4 더하기 3이에요. 그게 37이니까 2를 곱하면 74에다 77. A5는 77. 그 답이 그래서 7땡. 02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의 세제곱은 가로 2분의 n 괄호 n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함을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라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이거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성립해야 되니까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2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3 집어넣어도 돼야 되고 4 집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를 다 넣어가지고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등식이. 그러면은 야 1 집어넣어봐. 였다가 1 집어넣어보고 였다가 1 집어넣어보고 그러니까 야 성립하는데? 또 2 집어넣어봐. 야 되는데?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도 참인데? 4 집어넣어봐. 참인데? 그러면은 야 대충 1, 2, 3, 4 넣어왔으면은 다 참 아니겠냐?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수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처음에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1을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거는 일단 집어넣는 겁니다. 1을 집어넣어봐. 야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떡하냐? 야 1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n이 k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n이 그러니까 다가 들어가는 게 k예요. 그러니까 n이 k라고 가정을 했을 때 n이 k일 때 그럼 이제 k 집어넣으면 되죠. n이 k라고 했으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일 때 성립했잖아. 1일 때 성립했으면은 1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2가 성립을 한다면은 2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이 되면은 3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얘기. 그럼 4가 된다는 얘기. 그럼 다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자 문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대입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좌변에다 1 집어넣어봐. 좌변. 그럼 그냥 1의 세제곱이죠. 1이지. 우변에다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은 2가 되는 거고 이거의 제곱입니다. 제곱. 그럼 1이네. 그러니까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성립한다. 됐죠? 성립한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n 대신에 k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가정하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점점점 더하기 k 세제곱 2분의 k 가로 k 플러스 제곱인데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정했으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참 요 공식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n이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이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식입니다. 가정한식이에요. 가정한식. 그러면은 k일 때 성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k 플러스 1일 때도 바로 성립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였다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잖아.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한다고 해서 2 집어넣어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고 그럼 2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고 해서 3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3도 한번 집어넣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도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여기에서 자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3까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세제곱이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2분의 k 가로 k 플러스 1의 가로 제곱 요건데 요거는 이제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등식이니까 n 대신에 k를 넣었으니까 요거는 성립한다고 성립하는데 그러면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k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좌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좌변. 그럼 어떻게 되냐? 야, 그럼 k 플러스 1번째 항은 뭔데? 야, 그럼 이거겠네.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겠죠? 세제곱. 우변에다가는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
대입하면 안 되고 어떡하냐? 이걸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하는 식을 쓴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항은 우리가 대입을 해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k번째 항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문제가 안 되고 우변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해줘야 되는데 간단히.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자 괄호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게 좌변이고 이 우변. 여기가 2분의 여기 들어가는 거죠. 2분의 k 가로 k 플러스 1 요놈의 제곱이죠. 자, 그래놓고 요거를 간단히 합니다. 간단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동류항 계산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보자고. 자, 먼저 가로 풀어줘. 자, 소가로 풀어줘. 4분의 k제곱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더하기 k세제곱 보면 이거 세제곱. 이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k 플러스 1로 묶어야겠다. 이거 숫자 너무 커지는데. 일단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하기 얘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게요. 얘는 4분의 4고 4분의 4. 그래서 4분의 앞에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게요. 묶으면 여기서는 이제 k 제곱이 남는 거고 k 제곱 묶으면은 k 제곱이 남고 더하기 얘는 4 가로 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여기 중괄호 안에는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그러면은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분모는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뭐냐?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k 플러스 2 제곱.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놈의 제곱이 된다고. 요 제곱. 그쵸? 자, 요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요식을 쭉 봤더니 뭐가 되냐? 야, 잠깐만. 야, 왜? 야, 뭐냐면은 이거 답이구나. 답 지우면 안 되고. 야,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나왔죠? 야, 요식에다가 우리가 가정한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했더니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대입했더니 나오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식을 만들어 보니까 야, 대입한 식이랑 똑같은데?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야, 그러면은 n이 1일 때 성립하고 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봤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가정을 하네? 성립하네? 그러면은 결론이 뭐가 되냐? n이 1일 때도 성립을 하고 n이 1일 때 성립하면은 n이 1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도 성립하고 그러면 n이 2일 때 성립하면은 2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죠. 그럼 n이 3일 때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논리 구조를 봐야 돼.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여라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조심하기 여기가 중요하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어떻게 성립하냐? 이거를 대입하면 안 되지. 이거는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가정한 식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변을.
양변을 만들어 줘가지고 만들어 준 시기랑 그 다음에 대입한 시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했더니 야 대입한 때도 같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 균합법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를 눈으로 보지 말고 다 써보셔. 다 써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